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비무환이라고 소개했던 유비케어 너무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확진자 숫자는 그대로 7,000명대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거의 오미크론을 거의 감기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미크론발 악재가 우리 증시에 너무 크게 지나치게 반영이 되었지만 서서히 이제 오미크론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사실상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에만 재택 치료가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진료나 재택 진료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와 손을 잡고 헬스케어 사업을 같이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택 치료 그리고 또 원격 진료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됐을 때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가장 좀 폭발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또 그리고 뭐 진단 키트 또 그리고 뭐 응압병실 관련 종목들이 그 섹터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그 섹터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나머지 섹터들이 수급이 좀 분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8,700원 라인대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는데 저는 이제 8,500원 라인대까지 좀 상승이 나와주다가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나 응압병동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재택치료 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손절 라인대만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전일의 어떤 시가 라인대였던 7,8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8,700원 돌파 시에 9,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 일단 손절가는 7,8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차 목표가 9,500원으로 똑같이 들어가겠고요. 아마 대응하시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그 전에 바로 또 편입했었던 KEC인데요. KEC도 확실히 힘을 좀 꾹 꿀러 좀 완전히 모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세 번째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과 동시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바람에 수익률은 뭐 크지가 않아요. 한 4% 정도인데 일단 목표가를 제가 3,95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4,010원까지 상승이 나와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터치를 했고요. 다시 한번 오늘 살짝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전일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고요. 오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고 또 특히 KC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 또 리비안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일도 테슬라, 또 리비안 또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또 전기차 관련 부품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오늘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익절 라인 때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지금 현재 3,76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가상 3,700원 라인대를 위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950원 돌파 시에 4,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가 3,7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KEC까지 오늘 한번 리뷰를 맞춰봤습니다. 확실히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좀 오늘 두 종목을 리뷰해봤는데요. 자, 이제 달릴까 말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시장이 골고루 좀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가 오늘의 첫 번째 섹터입니다. 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지금 몇 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도 확실히 노려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저희 뭐 차량 나온다 싶으면은 맞습니다. 뭐 이제 자동차 나오면 무조건 달린다, 무조건 악셀 밟는 김준호 매니저인데 네. 어제는 이제 자율주행이었었는데 오늘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바로 달려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로 최근에 제가 칩스인 미디어랑 텔레칩스를 그렇죠. 가져왔었는데 네. 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사실 반도체 중에서 가장 가파른 어떤 상승이 기대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4% 정도가 2025년까지 꾸준히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자동차 대당 원가 비중도 최근에는 이제 5% 정도인데 또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 보급과 또 자율주행 때문에 스마트화가 계속해서 자동차의 어떤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가파른 성장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반도체 업황이 또 회복되었을 때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에 달리자는 사인 받았고요. 네. 그럼 그 안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볼지, 어떤 종목이 수익률을 또 낼 수 있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칩스인 미디어의 후속주로 해성 DS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해성 DS고요. 네. 어제까지도 바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이 칩셋 미디어의 후속주로 네. 공개가 됐습니다. 해성 DS, 그럼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해성 DS 오늘은 현재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0.51% 빠져 있고요. 현재 4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해성 DS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해성 DS는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회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또 설계, 팹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텔레칩스보다 사실상 매출 규모만 본다고 했을 때 해성 DS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 부분에서도 해성 DS가 텔레칩스보다 충분히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반도체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판 관련해서는 PC와 서버로 공급되는데 보통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 프레임 매출이 한 70% 정도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 매출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리드 프레임인데 리드 프레임은 이제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드 프레임 ELP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나 또 그리고 보쉬 그리고 인피니온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높은 품질과 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드 프레임은 IT와 또 전장 사업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쪽이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T 쪽에 리드 프레임 공급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 또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 쪽에 이제 리드 프레임 공급이 더욱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리드 프레임의 어떤 수요는 또 전장 사업 또 차량용 쪽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이제 해성 DS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하게 고성장에 나와주면서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성 DS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그래핀 소재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이제 신소재, 꿈의 신소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양하게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렇죠. 또 그리고 태양전지, 뭐 연료 전지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성 DS도 한 6년, 7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그래핀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미드 프레임 관련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그래핀 소재 관련해서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돼서 해성 DS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차량용 반도체로 소개를 받은 게 해성 DS인데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보니 이제 그래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최근에 좀 그래핀도 조용했는데 한 번 더 신성장 동력, 상승 추세로 그래핀 모멘텀을 또 가져간다면 폭발적인 수익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성 DS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상용화에 성공만 되면요. 원래 국일재지가 그래핀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네. 국일재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해성 DS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제 해성 DS가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성 DS는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 이 추세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에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43,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45,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53,0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58,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만 봐도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 53,000원, 2차 목표가 5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해성 DS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차량용 반도체에서 해성 DS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이제 뭐 메타버스랑 게임 관련해서 종목들 오늘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안 인증 솔루션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섹터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보안 인증 솔루션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보안 인증 솔루션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마찬가지로 달려됩니다. 오늘은 두 섹터 모두 달려야 된다는 사인이 나왔고 반대로 보면은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보안은 IT의 가장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메타버스 또 그리고 뭐 NFT 뭐 게임, 뭐 아니면 드론, 뭐 자율주행, 뭐가 됐던 간에 사실상 이제 보안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4차 산업에 가는 길에 보안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가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거 이제 보안과 인증이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보안 인증 솔루션에서 어떤 종목을 또 볼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보안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온 시큐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럴 때는 또 대장님이 한번 이끌어줘야 쭉 또 이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라온 시큐어는 그럼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안 관련해서 가져온 종목은 라운시큐어였는데요. 5%대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4,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라온시큐어는요. 국내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 관련된 독자적 기술력으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동통신 3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카카오페이 또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생체 인증 시스템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라온시큐어를 이 시점에서 가져온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하기도 했지만은 내일 12월 10일 날 중국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전면 시행을 합니다. 원래 사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한 달 빠르게 내일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모바일 운전 면허증 관련해서 시범 도입을 진행을 하고 사실상 올해 초에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을 정부 세종 정부청사 10,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요. 우리 또한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사업자로 LG CNS와
라온시큐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확대 범위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장애인증 계속해서 이제 많은 어떤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신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바일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최종 사업자가 라온시큐어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의 어떤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또한 1월부터 이제 시범 도입에 시작하고 거기에 최종 사업자가 라온시큐어고 생체 인증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보안 관련 대표 종목인 라온시큐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저도 들은 바로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신분증이라든지 맞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라운시큐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짧게 이 지갑, 모바일 지갑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엮여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디지털 화폐, CBDC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NFT 모든 부분에서 모바일 보안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라운시큐어 가격 전략 빠르게 알아볼게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3,55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400원, 돌파 시에 4,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지금도 쭉쭉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4,400원, 2차 목표가 4,800원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하시죠? 네, 오늘은 어제는 쉬었고요. 네, 오늘은 밤 10시에 수면사학과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밤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지금 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만 불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